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철저히 우리 같은 투자자의 시선으로 카르다노의 기술 로드맵과 진짜 시장 경쟁력을 낱낱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블록체인 시내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 복잡한 홍수 속에서 카르다노 생태계의 진짜 이면과 앞으로 가치 창출을 이끌 핵심 무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화면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886억 5천만 달러.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일까요? 바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 현재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엄청난 자산의 규모입니다. 아니, 왜 이 막대한 자금이 갑자기 위험에 처했다는 걸까요? 바로 양자 컴퓨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그냥 돈이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자칫하면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근간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위기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이른바 BIP361 제한을 두고 엄청난 패닉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다가올 양자 컴퓨터가 사토시의 이 오래된 코인들을 싹 다 훔쳐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생태계 차원에서 합의해서 그 주소들을 아예 강제로 동결해버릴 것인가? 여기서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자산을 강제로 동결하거나 빼앗는 쪽을 선택한다면 그건 네트워크가 둘로 쪼개지는 수준이 아니라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비트코인의 딜레마가 도대체 카르다노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그 흥미로운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비트코인의 딜레마를 시작으로 카르다노의 거버넌스, 확장성, 현실적인 디파이 경쟁력, 그리고 대망의 비트코인 디파이 확장 전략까지 빠르게 훑어보면서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1번 비트코인의 딜레마와 카르다노입니다. 제대로 된 구조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살펴보죠. 이 슬라이드가 지금 두 진영의 차이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호스킨스는 이 수백억 달러짜리 비트코인 패닉 사태가 역설적으로 카르다노의 오랜 철학이 왜 필수적인지를 완벽하게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은 지금 그 막대한 자본의 운명을 기터브 게시판에 혼란스럽고 파편화된 논쟁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반면 카르다노는 어떨까요? 디랩과 헌법위원회를 필두로 한 볼테르 온체인 거버넌스가 이미 작동하고 있죠. 즉, 치명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생태계가 분열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튼튼한 사회적 계약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 거버넌스는 투자자를 위한 보험이다. 이 철저한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종종 카르다노를 향해 너무 학구적이다, 진행이 너무 느리다라며 비판하곤 합니다. 다들 아시죠? 하지만 호스킨슨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 느리고 과학적인 거버넌스야말로 리스크를 극도로 꺼리는 투자자들을 위한 프리미엄 보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보험이 지키고 있는 자산 규모를 보세요. 무려 10억 AD입니다. 10억 개요. 이 거대한 재무고가 소수의 개발자나 특정 세력이 아니라 온전히 커뮤니티의 통자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독단적으로 네트워크를 쥐고 흔드는 걸 완전 차단하는 거죠. 이 완벽한 분산화가 결국 내 자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섹션, 멈추지 않는 확장성 로드맵입니다. 방어만 하던 카르다노가 본격적으로 공격수로 전환하는 시점이죠. 시장에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가 카르다노는 맨날 거버넌스만 하느라 네트워크 확장성은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전혀 아니죠. 카르다노는 2020년 셸리 시대 이전부터 확장성을 위한 딥사이언스 연구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레이오스와 페라스 프로토콜 도입은 기본이고요. 병렬 처리를 극대화하는 카르다노 특유의 EUTXO 모델, 거기에 영지식 기술까지 탄탄한 무기들을 장착하고 있죠. 블록체인의 확장이라는 건 그저 개발자들 밤새워 갈아 넣어서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깊이 있는 과학적 토대가 깔려 있어야만 진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냐? 아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 로드맵을 보시죠. 다가오는 반로썸 하드포크의 단계들입니다. 1단계 프리뷰 테스트넷 제출을 시작으로 2단계 노드 11.010 사전 릴리스를 거쳐 마침내 3단계
메인넷 버전 11 업그레이드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걸 통해 플루투스 스마트 컨트랙트의 성능이 한데 모여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더 빠르고 더 복잡하고 화려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카르다노 위에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적 마중물이 완성되는 거죠. 네 번째 섹션, 디파이 경쟁력과 시장의 비판입니다. 차가운 현실 세계의 성적표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를 때가 있죠. 최근 발빠른 디파이 경쟁자들이 카르다노를 향해 날선 비판을 날렸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의 CEO 휘고 필리온이 제시한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볼까요? 2017년에 출시된 카르다노의 TVL, 즉 총 예치 금액은 약 1억 3,1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6년이나 늦은 2023년에 출시된 플레어 네트워크가 1억 5,900만 달러로 카르다노를 앞서고 있어요. 카르다노가 그 엄청난 시간적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디파이 시장의 파이는 제대로 빼앗아오지 못했다는 아주 뼈아픈 팩트 폭격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이 공격을 대하는 호스킨슨의 반응입니다. 데이터나 기술적인 방어 대신 뭐라고 했을까요? 카르다노 이름 팔아서 미디어 관심 끌려는 수작, 너무 2022년 스타일 아니냐? 마케팅 전략 좀 업데이트해라. 차라리 픽톡 리액션 비디오나 찍어라. 이렇게 매몰차게 일축해버렸습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가 블록체인 업계의 가장 고전적인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일단 빨리빨리 움직여서 시장부터 선점하려는 민첩성과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결함 없는 완벽을 추구하는 장기전 사이에 피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비트코인 디파이 확장 전략, 카르다노의 가장 대담한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쓴소리가 있긴 하지만 카르다노가 그저 가만히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들의 진짜 타겟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직 아무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거대한 유동성 풀, 비트코인 생태계입니다. 이를 흡수하기 위해 내놓은 야심찬 선봉장이 바로 카디널 프로토콜이죠. 이게 왜 엄청난 무기인지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받으려고 굳이 위험하게 내 코인 지갑의 통제권을 제3자에게 넘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100% 쥐고 있으면서 카르다노의 안전한 인프라 위에서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보안에 민감한 기관과 개인 모두를 쓸어 담을 수 있는 엄청난 게임 체인저죠. 게다가 호스킨슨의 마스터 플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잠재적인 미국의 비트코인 국가준비금이나 블랙록 같은 글로벌 거대 기관들이 보유한 막대한 자산을 카르다노 위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대한 생태계를 가진 XRP까지도 카르다노 네트워크와 통합시키겠다는 엄청난 빅픽처를 그리고 있죠.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진정한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웅장한 로드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객관적인 팩트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르다노의 현재, 그리고 이들이 그리는 거대한 미래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시간입니다. 철저한 보험 메커니즘과 흔들리지 않는 과학적 접근법을 고수하는 카르다노의 하구적인 장기전이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머쥘까요? 아니면 빠른 실행력으로 점유율을 팍팍 늘려가는 경쟁자들의 민첩한 디파이 선점이 결국 시작을 지배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답을 내리느냐가 앞으로의 암호화폐 투자 방향을 가장 선명하게 비춰줄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